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님들, 혹시 유난히 귀신 본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특정 장소 아시는 곳 있으세요? 전 제가 아는 곳들 중에 귀신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런데 귀신골이라는 게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낚시를 오래 한 사람들 세계에선 귀신골이라고 하면 거의 자신 있는 지역에서 한 곳 정도는 알고 있을 정도더라고요. 이런 귀신골 흥미롭단 말이죠. 들으면 들을수록 정감이 가요. 발음하기도 쉽고. 이번 이야기는 낚시터에서 낚시꾼에게 들은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낚시터 괴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은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춘천에서 오래 사신 분들 중에서도 그 근처에 살았던 분들이나 조력이 좀 되는 그런 낚시꾼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귀신골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어요. 이 얘기는 거기서 제가 직접 경험한 실화랍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꽤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난 그러니까 저거 봤을 때가 제일 진짜 놀랬어. 호반교 반대편 있지? 그래 귀신골이었잖아 거기. 거기 사람 많이 죽었어. 옛날에 버드나무 하나 있었고 거기서 사람 목매다 많이 죽었다고. 거기 아니면 빠져 거기서 그쪽으로 시체 많이 건져냈단 말이야. 귀신골 얘기 엄청 많지. 거기서 혼자 낚시 가갖고 많이 저거 했단 말이야. 진짜. 그때는 이 낚시꾼만 있었지. 귀신 우는 소리 들린다고. 당시 거기가 물도 깨끗하지 않고 그냥 거의 수초지대의 늪지처럼 된 곳이었는데요. 가까이로는 인가도 드물었고 가로등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낚시하는 사람들 외엔 잘 가지 않았어요. 갈 일이 없었던 거죠, 그쪽. 그리고 거긴 지금도 경춘선 열차가 다니지만요, 예전에 그 위로 경춘선 철길이 하천 위로 지나갔는데요, 하천 위로 지나는 옛날 철길들을 보면 아래 구멍이 있잖아요. 그 철길을 건너다 그 구멍으로 빠져서 떨어진다든지, 건너는 중에 열차가 와서 안타깝게 됐다든지, 아니면 그 철길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든지, 그 철길은 그런 철길이었어요. 안타까운 사연이 많은. 야 그런데 피해야 돼. 아우 저 뭐야 119도 못 찾았어. 이제 잠수부가 진짜 찾아갖고 여기다 묶어놨어. 묶어놓고 돈 더 받으려고. 아 그런 애들 있지. 예전에 많았잖아. 시체가 틱틱 불어갖고 야 얼마나 불었는지 얘가. 너무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 그거하고 귀신 보는 거하고 틀려. 약간 좀 이상하잖아. 그러면 온몸이 벌써. 그리고 그쪽이 의암댐, 소양댐, 춘천댐 물이 합쳐지는 곳? 자세히 설명하기 힘든데, 물 흐름에 서로 관계가 있는 곳이라서 말이죠. 위쪽 강에서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쪽으로 떠내려왔거든요. 저도 본 경우가 있는데, 그땐 위쪽 강 어디에서 그 익사한 사람을 찾다 못 찾았는데 한참 아래인 그쪽에서 발견이 됐던 거죠. 거의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불어서. 그런데 어떤 경우에 말이죠, 잠수부들이 그렇게 떠내려온 익사한 시신을 발견하고도 그쪽 일대가 그냥 거의 다 수초지대라 숨겨놓기 좋거든요. 그래서 근처 수초에 시신을 숨겨놓고 못 찾았다고 슬픔에 빠진 유족들한테 돈을 더 받아내려고. 진짜 못된 놈들이죠. 사람의 길 포기한 놈들. 사람이 원체 많이 죽고 익사한 시신이 그쪽으로 내려오니까 아예 그쪽에서 살면서 귀신골 주변을 돌아다니는 그런 놈들도 몇이 있을 정도였어요. 어쨌든 거기 귀신골, 철길에서 죽은 사람,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건져 올리는 넉달래기 자리가 있던 곳이기도 했네요. 그리고 거기 커다란 버드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람들이 많았었죠. 그리고 그렇게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사람들을 최초 목격하게 되는 건 그쪽으로 낚시하러 간 낚시꾼들이었고요. 그래서 그쪽에선 꼭 혼자가 아니더라도 낚시를 하다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귀신이 우는 곡소리 같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특이한 게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옆 사람한테 혹시 너도 들었어? 가 아니라 혹시 너도 느껴져? 이렇게. 그리고 그 넉달래기 자리라든지 그 바로 옆에 있는 버드나무 주변에서 귀신을 본 낚시꾼들도 많았어요. 저도 그중 하나고요. 거기서 낚시하는 낚시꾼들은 그 버드나무를 귀신골, 귀목이라고 불렀었죠. 특이한 건 그렇게 귀신을 보는 시간대가 꼭 밤이 아니라는 거.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내리는 낮에도 본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물 위를 소리 없이 돌아다니는 여자나 남자를 봤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지독하고 역겨운 냄새가 풍겨온다든지. 제가 아는 낚시꾼들 중에도 4시였나 5시였나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낮이었는데 낮인데도 정말 어두운 그런 낮 있죠. 해가 아예 보이지 않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물쪽에서 여자 둘이 걸어 나오더래요. 처음엔 천천히 뭔가 뭉치듯이 앞에서 흐릿하게 보이는 걸로 시작했는데 그게 낚시꾼들이 있는 쪽으로 다가오면서 사람 모습으로 변하더라는 거죠. 원피스 치마를 입은 여자 형상처럼 말이죠. 그거 보고는 다 큰 성인 남자들이 낚시 장비까지 다 두고 거기서 달려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엔 이런 경험들을 같이 낚시하는 사람들한테 말해도 무시한다거나 가볍게 웃어넘기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곳에서 왜 굳이 낚시를 하냐고 그러죠. 그런데 그땐 차편도 신통치 않고 거기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모두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용접이라든지 그런 현장 기술자로 일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현장에서 일을 하다 일이 없는 날엔 가까운 거기서 낚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낚시하는 날은 대부분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이었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쪽이 거기 부근에선 낚시가 제일 잘 됐어요. 이제 제가 경험한 얘기를 하자면 그거하고 귀신 보는 거하고 틀려. 약간 좀 이상하잖아. 그러면 온몸이 벌써 딱 느낌이 와. 아직 이 목부터 해갖고 쎄 기분이 아주 이상해. 야, 하얗게 와갖고 있어봐라. 그리고 머리 산발하고 있으면 더 무서워. 머리를 산발한 것도 봤어? 머리 길어갖고 산발하고 있으면 더 무섭다고. 아, 짜릿해 아주 그냥. 제 경우엔 어려서부터 귀신을 남들보다 잘 느끼거나 보니까 귀신골에선 늘 음산한 기운을 느끼고 있던 터였어요. 그래도 거기 가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사람들하고 나누는 대화도 낚시도 즐겁고 그러니까 간 건데 그날은 저녁부터 낚시를 하는데 일찍 가서 그런지 낚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낚시를 하다 보면 하나둘 오니까 그날도 그렇겠거니 하고 자리를 잡고 낚시를 하는데 물고기가 엄청 나와요. 붕어, 잉어 뭐 가리지 않고 나와요. 마치 누가 제 앞에 집어제라도 풀어놓은 것처럼 말이죠. 야, 이거 대박이다. 연실 잡아내면서 낚시 삼매경에 빠졌죠. 그런데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됐는데도 사람들이 안 오네. 안 그래도 스토리 충만한 곳이고 늘 이상한 분위기까지 느껴진 곳인데 그렇게 혼자 있으니까 살짝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도 조과가 엄청 좋다 보니 그런 걱정을 누르는 거죠. 이게 낚시꾼인 거죠. 그런 걱정은 뒤로 하고 낚시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뒷목이 싸늘해져요.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온몸에 한기가 느껴져요. 익숙한 느낌. 왔구나. 귀신은 딱 보면 딱 사람 같지 않아? 그냥 귀신이라는 게 느껴져? 그게 아니라 안 움직이신다고. 아, 몸이? 사람은 보면 딱 티나. 어. 근데 귀신은 아니야. 자체가 틀리다고.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공포감. 뭐야? 그게 좀 오지 먼저. 공포가 아니라 온몸이 삐쭉삐쭉 쓰면서 그게 느껴져. 사람하고 틀리다고. 그러니까 보기 전에, 그거 실체로 보기 전에. 어. 그러다가 실제로 보면은 이제 더 놀라지. 낚시하다 보면 가끔 소리 없이 나름 낚시하는데 방해될까봐 그렇게 조용히 곁에 와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람은 조용히 곁에 다가와도 한기라든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귀신은 달라요. 제 경우엔 그게 바로 느껴지죠. 그때도 확실하게 이거 온 거다. 귀신이 제 주변에 있는 걸 알겠더라고요. 손으로는 떡밥을 주무르면서 천천히 고개를 들어서 주변을 봐요. 좌측, 우측, 없어요. 슬쩍 고개를 돌려서 뒤를 봐요. 없어요. 다시 앞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그 짧은 사이에 방금까지 아무도 없던 제 왼편에 와 있어요. 제 왼편에 바짝 붙어있는 땅 위에서 떠있는 신발을 신지 않은 맨발이 보여요. 사람들은 귀신은 발이 없다고 하는데 제 경우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사람하고 똑같아요. 손발 온전히 붙어있고 다만 형태가 좀... 그리고 그렇게 보이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럴 땐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고개를 슬쩍 들어서 얼굴을 봤는데 머리를 산발한 채 제 왼편 바로 옆에 서 있는 여자. 눈이 마주쳤는데
이것도 육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느낌이에요. 그 여자 얼굴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는데 그때 그 여자랑 눈이 마주쳤다는 기분이 들더라는 거죠. 전 바로 고개를 숙이고 온몸에 힘을 눈에 집중한 것처럼 눈을 감았는데요. 온몸에 털이란 털은 다 일어나고 앉아있는데 오금이 저리고 도망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몸에 힘이 들어가질 않아요. 제가 제 몸을 제 맘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낚시 의자에 앉은 채 그냥 그대로 굳어버린 상태. 그리고 여자는 그런 저를 바로 제 옆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는 게 전해지고 제발 가라, 제발 가라. 속으로 계속 이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고 있으니까 쓱 눈앞에 거기 물인데 그쪽으로 들어가요.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소리도 없이 조용히 쓱 들어가더라고요. 전 그제야 몸을 움직일 수 있었고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래도 장비는 챙겨야 하니까 자리 정리 후딱 하고 짐 챙겨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집에 와서 며칠 동안 알아 누웠어요. 진짜 어디 한 곳 온전한 곳 없이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며칠 알아 누웠다가 며칠 뒤에 밖에서 같이 낚시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있었던 일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 그때도 거기서 있냐고. 그 사람 하는 말이 그날 낮에 네가 낚시한 자리 그 바로 앞에서 여자 익사체 올려냈잖아. 낚시꾼들이 낮에 낚시를 하는데 그중 하나 낚싯바늘에 옷 어딘가가 딸려 나와서 혹시나 하고 봤더니 역시나 올려드렸을 때 머리카락을 보고 겨우 여자구나 했을 정도로 팅팅 다 풀고 시신이 엄청 상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낚시하는 사람들은 그 뒤로 다들 들어가고 그땐 휴대전화도 삐삐도 없던 시절이라 전 그걸 알 수가 없었고 그때 그 말을 들으니까 왜 그날 낚시가 그렇게 잘 됐나 하는 제가 낚시한 자리 바로 앞에서 여자 익사체가 올라온 게 그게 직접적인 이유가 아닐지는 몰라도 아예 관계가 없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귀신골 그곳에서 직접 귀신을 봤든 안 봤든 귀신 소리를 들었든 듣지 않았든 거긴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은 정말 많은 사연과 이야기들이 있는 장소랍니다. 와, 귀신골 대박이었다. 진짜. 재밌잖아, 귀신 얘기. 재밌긴 네가 진짜 저걸 제대로 못 경험을 해서 그래. 진짜 오금 저릴 정도로 아예 진짜 아예 못 움직여. 아예 무서워서 아예 그 자리에서 아예 아주 바짝 굳어갖고 있어 아주 그냥. 낚시꾼에게 들은 낚시터 괴담은 여기까지인데요. 귀신골 지금은 엄청 좋아져서 거기가 그런 곳이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절대 믿지 못할 그런 곳이 되었는데요. 저도 처음 이곳에 와서 낚시를 한 곳이 거기였어요. 그곳은 낚시꾼 눈에 엄청 좋은 포인트였거든요. 그때 제가 낚시를 하면서 물 앞에 서 있던 자리가 멱달래기 자리였고 제 옆에 커다랗게 보기 좋은 나무가 낚시꾼들이 귀목이라고 부르는 버드나무였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저도 이상한 경험을 몇 번 했었고 그래서인지 귀신골 얘기를 들으면 이상하게 손이 차가워져요. 그런데 이런 귀신골이 전국 어디에나 있잖아요. 그마다 사연들이 다 다를 테고 그리고 목격담들 중엔 춘천 귀신골처럼 단체로 경험한 사연도 있고 이런 경우엔 다들 동시에 환청을 듣거나 착시 현상을 경험한 걸까요? 만약 여럿이 똑같이 동시에 환청을 듣고 착각을 한 거라면 그 결과도 모두 같을 수 있는 걸까요? 똑같은 울음소리가 들리고 보이는 것도 똑같은 키에 똑같은 헤어스타일에 똑같은 복장을 입은 똑같은 성별.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담배님들 빛 하나 없는 어둠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주변이 온통 까맣고 뭐가 뭔지 보이지 않는. 전 낚시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몇 번 있는데요. 달도 별도 없이 그냥 새까맣게 어둡잖아요. 그럼 어디가 물이고 어디가 땅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물이 그냥 땅 같아요. 그런 게 신기하기도 하고 나중엔 별게다 신기하다 혼자 이러고 있죠. 이번 이야기는 낚시터에서 낚시꾼에게 들은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낚시터 괴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그걸
못 사게 하고 아주 다시 내가 어디서도 또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어디 가서 했더라? 저 고탄 들어가 고탄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얘긴 춘천과 화천 중간에 있는 고탄이라는 곳에서 경험한 일이고요. 거긴 고탄길 산 너머 어디라고 아는 사람 몇 되려나? 자리도 넓지 않아서 두 사람이 들어가면 딱 맞는 포인트고요. 바로 앞이 수심이 깊어지는 곳이라 잡히면 굵직하니 손맛이 아주 끝내지는 곳이죠. 어쨌든 저나 지인들이나 거기 갔을 때 다른 사람 낚시하는 건 보지 못했네요. 그런데 지금은 저도 지인들도 다시는 가지 않고 있다는 거. 그날은 달도 뜨지 않고 밤하늘에 별 하나 보이지 않는 밤이더랬죠. 거기 뒤쪽으로는 나무며 높게 자란 풀들이 무성하지만 앞쪽으론 물 위로 올라온 수초도 없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먼 산이 보이는 그런 곳. 그런 곳에서 그런 밤이며 어디가 땅이고 어디가 물인지 그 경계 근처까지 가기 전엔 구분하기도 힘들 정도죠. 그런데 왜 굳이 그런 날 그런 곳에서 낚시를 하냐? 그런 날 잘 나오니까. 굵직굵직한 손맛 좋은 녀석들이 마리수로 나오니까. 낚시꾼한텐 그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겁이 좀 있다 싶은 사람은 절대 그런 곳에서 혼자 밤낚시 못하죠. 자기가 겁이 없다고 한 사람도 거기 가면 으스스한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곳이니까. 그래서 동행하는 지인이 없으면 늘 독탕인 곳, 혼자 평온하게 쉬다 올 수 있는 곳, 그런 곳이었어요. 거긴. 낚싯대도 뭐 많이 필요 없고 딱 2대. 쌍포로 들이오고 조용히 입질을 기다렸죠. 육안으로 보이는 건 정말이지 빛 하나 없이 그냥 온통 새까만데 눈앞엔 예쁘디 예쁜 LED 전자찌만 보여요. 얼핏 보면 물인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그냥 잔잔한 수면이에요. 그런 어둠 속에서 수면에 전자찌가 비친 모습, 그렇게 예쁠 수가 없죠. 힐링이란 게 이런 거지 하면서 찌를 바라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상하게 입질이 없어요. 다른 때 같은 몇 마리는 봤을지 싶은 시간이 지났는데 와, 진짜 어째 이럴 수가 있나. 그때마다 다르고 정석이 없고 정답이 없다는 게 낚시라지만 거기선 그때까지 꽝이라는 걸 친 적이 없던 터라 그래서 이상하다 하는데 찌 앞쪽에 뭔가 흐릿한 안개? 설명하기 힘든 뭔가가 보이대요. 저게 뭐지 싶어서 그때 낚시 의자에 몸을 반쯤 뉘운 상태였거든요. 몸을 일으켜서 바로 앉고 머리를 앞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더 자세히 보려고 모자에 랜턴이 있으니까 그 머리를 앞으로 내밀었는데 여자 얼굴이에요. 분명 여자 얼굴. 그게 어떤 상태였냐면 말이죠. 여자 얼굴이 옆으로 수면 위로 반쯤만 드러난 상태. 그러니까 누운 상태가 되는 거죠. 자유형으로 수영하듯이. 그런데 몸은 보이지 않고 머리만. 그런데 뒤에 전자찌가 보여요. 사람이면 뒤에 전자찌가 보이면 안 되는데 그 얼굴 뒤로 밝게 빛나는 전자찌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건 짐승이건 거기 있으면 찌가 움직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찌는 전혀 미동도 없어요. 그리고 그 여자 얼굴, 그렇게 수면 옆으로 반쯤 나온 상태로 제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는 거예요. 찌와 찌 사이로, 낚싯대와 낚싯대 사이로 천천히. 눈 마주쳤는데 눈이 마주쳤어? 진짜 귀신. 등골이 머리가 삐쭉 올라오면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나오더라 여기. 아니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귀신이라는 게 느껴져? 딱 보면? 느껴지지. 사람하고 귀신하고 틀려. 어떤 느낌? 완전 온몸이 완전 짜릿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 상태 낚싯대 잡고 있잖아. 응. 아예 안 움직이고 온몸이 아주 진짜 오그라든다고? 오그라들고 아주 바짝 서 아주 그냥 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아. 아주 그냥 기가 빠져나가? 뭐라 그래야 돼.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그거 보는 상황에서 비명도 안 나와요. 빨리 일어나서 도망을 치든지 비명을 지르든지 해야 하는데 입으로 헉소리도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몸은 바짝 굳어서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는 상태. 정신은 온전해요.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고개를 돌려서 눈을 감고 싶은데 고개도 눈도 맘처럼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게 낚싯대 사이로 천천히 다가오던 그건 영화에서 보면 점프하듯이 오는 모습 있죠. 순간순간 영상이 끊기듯이. 그리고 빠르게 점점 앞으로 다가오는 거. 나중엔 그런 식으로 몇 번 만에 제 얼굴 바로 그 코앞까지 왔는데 그때도 얼굴을 옆으로 한 상태였고 몸이 없어요.
머리만 있더라고요. 진짜 살다 그런 악취는 처음이었어요. 그게 앞에서 뭐라 하는데 그때마다 그 지독한 악취, 그 악취는 더 지독해져서 제 코로 들어오고 눈에서는 눈물이, 코에서는 콧물이 줄줄 흘러요. 그때까지도 몸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아니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냥 굳어버린 상태라는 거. 그 상태에서 눈은 보이지 않는데요. 뭔가가 제 입속으로 들어와서 제 목구멍을 쑤시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 그 뒤에 먹었던 거 다 올렸고 숨이 막혀오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요. 아, 죽는구나. 나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신이 희미해져 가는데 그때 진짜 소름 돋는 웃음소리가 들리면서 그 여자 머리가 순식간에 물 쪽으로 확 하는 느낌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모습, 도깨비불이라고 그러잖아요. 파랗게 불타오르는 모습, 그 모습으로 찌 주변을 막 돌아요. 그러다 물속으로 순식간에 팍 하고 사라지더라고요. 전 그 뒤로도 한참을 몸을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고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오더라고요. 그냥 제가 제 정신이 아닌 상태, 눈으로 보고 정신은 깨어있는데 뭔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온몸이 춥고 아파오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마디마디가 쑤신 듯이 아파오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밝아오면서 그제야 조금씩 움직일 수 있었는데요. 전 몸이 움직이면서부터 이 악물고 대충 장비 챙겨서 거기서 빠져나왔고, 그건 공포스럽다, 그런 걸로는 절대 부족한, 진짜 뭐라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압박감이었는데요. 운전하면서도 그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역겹디 역겨운 악취, 그게 제 몸에 배었는지 그때까지 악취가 났었다는 거. 전 돌아와서 한동안 알아두었고요.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먹는 족족히 위아래로 그랬거든요. 그리고 병원에 가니까 더위를 먹은 것 같다는데, 사람이 밤에도 더위를 먹나요? 상황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미칠 노릇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해서 거기 동출하거나 아는 지인들한테 가지 말라고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줬는데, 그 뒤 지인 둘이 같이 거기 갔다가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그래요. 어망을 건져내려다 몸이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물에 빠졌는데, 그때 몸이 불편한 것도 발을 실족한 것도 아니고 물에 담근 손을 누가 물속에서 확 당기는 느낌이 들었다더라고요. 거기 앞쪽이 수심이 깊어지니까 일단 물에 빠지면 계속 물 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물에 빨려 들어가려던 그 찰나 같이 간 지인이 당겨서 겨우 물에서 나왔다는 거죠. 물에 빠졌던 지인이 올라와서는 진짜 이상했다고, 물에서 누가 당기는 것 같았다고, 그러면서 제 말도 있고 하니까 그냥 가자고, 그래서 바로 거기서 내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그 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제야 다른 지인들도 어느 정도 제 경험담을 믿는 눈치고, 지금은 그런 이유로 거긴 다시는 가지 않는 자리가 되었는데요. 10여 년도 훨씬 지난 세월이지만 전 아직도 그 얼굴과 소름 돋던 웃음소리, 그리고 그 악취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낚시꾼에게 들은 낚시터 기담은 여기까지인데요. 제 경우에는 아는 곳인데도 말이죠.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두운 밤에 물속에 들어가서 낚시를 하다 보면 무슨 일 때문인지 수중 지형이 바뀐 곳들이 있더라고요. 수중 지형을 숙지하고 있는 곳이라 분명히 아는데 갑자기 쑥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깊은 물 쪽으로 빨려 들어간다든지, 그럼 이럴 땐 아닌 게 아니라 누군가 물속에서 당기는 것 같다, 이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망을 건지려고 손을 넣었는데 누군가 물속에서 당기는 것 같았다. 이건 좀... 어쨌든 그건 그렇고, 얼굴만 날아와서 악취를 풍기고 다시 멀어져 간 여자, 마지막은 흔히 말하는 파란색 도깨비불이 되어 사라진 여자, 정체가 뭐였을까요? 물귀신? 아님 물도깨비?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님들, 담수구역에 퇴적물이 쌓여서 섬이 생긴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런 것들은 큰 강 하류에 많이 생기는데요. 강물 유속이 느려지면서 강 가운데 퇴적물이 쌓이고 섬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곳들은 주변에서 뭔가 흐르며 그쪽으로 보이니까 그 부근에서 뭔가 떠내려 간다면 그 섬으로 흘러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높죠. 거기에는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그런 곳에서 기묘한 일들을 경험했던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이번 이야기는 낚시터에서 낚시꾼에게 들은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낚시터 괴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2010년 초쯤 여름에 같이 낚시를 하던 동생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 동생하고 같이 낚시를 한 게 지금까지 20년도 더 되니까 뭐 알 거 모를 거 다 아는 사이거든요. 그렇게 오랜 세월 알고 지낸 그 동생은 말이죠. 밤낚시 분위기 좀 잡자고 가볍게 얘기할 친구는 절대 아니고요. 혼자서도 밤낚시 엄청 즐기던 친구였는데 그 뒤로는 절대 혼자 밤낚시를 하지 않기도 하고요. 그때 그 동생이 작은 배를 하나 구입했었어요. 비싸거나 좋은 건 아닌데 기성품 아니고 맞춤 제작식으로 만든 거라고 엄청 자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몇 달 탔나? 횟수는 얼마 안 되고 그러고는 헐값에 중고로 넘겼죠. 저한테나 주변에 낚시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사겠냐고. 그런데 그닥 배낚시를 즐기는 사람들도 없고 배 같은 경우는 다녀온 뒤에 관리나 보관도 문제가 되니까 저나 주변에선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카페에 중고로 엄청 싸게 올려서요. 나가기도 금방 나간 걸로 알고요. 그때 물어봤죠. 왜 그러냐고. 왜 더 안 타고 그렇게 헐값에 넘기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 동생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더 이상 배낚시를 못 하겠다고. 아니, 이젠 혼자서 밤낚시를 못 하겠다고. 동생 말은 이래요. 저희가 낚시하는 곳에서 좀 더 올라가면요. 배가 있어야 갈 수 있는 작은 섬이 하나 있어요. 거긴 오랜 시간 퇴적물들이 쌓여서 된 섬인데요. 눈축으로도 섬 길이가 한 100m는 좋긴 넘고 넓이도 20에서 30m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육지 쪽에서 볼 때도 뭐 풀이나 나무도 울창하고 다녀온 사람들 말로는요. 그 섬 안에 강하고 연결되는 그런 작은 못도 있다고 그래요. 동생은 배를 산 뒤에 여기저기서 낚시를 하다가요. 그 섬이 이제 평소에 한번 가봤으면 했던 곳이기도 해서 혼자 겸사겸사 캠핑도 할 겸 그 섬으로 갔다네요. 도착해서 보니까 육지에서 보는 것보다 나무랑 풀들이 더 빽빽하더래요. 그리고 그 섬 바닥은 육지랑 다를 게 없이 단단했고요. 배 근처에 자리 잡고 간단하게 끼니를 때운 뒤에 그 주변을 둘러보니까 뒤쪽은 나무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자리 잡은 쪽 라인으로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분위기도 좋고 밤하늘을 보니까 달무리가 짙고 멋지게 생겼더래요. 그래서 내일은 비가 내리겠다 싶어서 배를 간단히 편성하고 낚시를 했다는데요. 얼마쯤 지나니까 바람이 부는데 말이죠. 이게 여자 울음소리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자 울음소리는 아닌데 분명 바람이 부는 소리인데 딱 귀에 들리는 건 여자 울음소리. 그래서 야, 이거 분위기 쌈박하고 살떨리고 좋네 이러면서 주변을 쓱 둘러보니까 말이죠. 언제 왔는지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예요. 회색인지 흰색인지 어쨌든 밝은 컬러의 점퍼를 입은 여자가요. 물가 바로 앞에 앉아서는 육지 쪽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죠. 사실 겁 많고 담력이 쫄보면 그런 곳에서 혼자 밤낚시? 절대 어림도 없잖아요. 그 동생이 절대 담력을 가졌다는 말까지 들을 친구라 그때도 뭐 뒤쪽에 낚시라든지 캠핑 온 사람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캠핑이라든지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좀 몇몇 있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별거 없이 다시 낚시에 집중하는데 바람소리, 이게 좀 전보다 더 구슬프게 느껴지더래요. 그냥 바람소리라고 생각하는데도 미치겠더라는 거죠. 그때부터는 온몸에 소름이 올라오고 날이 추운 날도 아닌데 말이죠. 여름에. 그러다 아까 그 여자 쪽을 봤대요. 그런데 여자가 보이지 않고 올 때도 인기척이 없었는데 갈 때도 소리 없이 간 그녀. 이쯤 되니까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담력이 남달리 좀 강하니까 혹시 하는 호기심도 생기고요. 건너편으로 조용히 가봤대요. 낚시라든지 캠핑하는 사람이 있나 하고. 아니 어쨌거나 제발 거기에 사람이 있길 바라면서요. 그런데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혹시 나간 건 아닌가 하고 섬을 한 바퀴 돌아봤다는데요. 그 섬 어디에도 사람이 있다간 흔적이 없더래요. 그 섬엔 그때 그 동생 혼자 있더라는 거죠.
동생은 그때 부랴부랴 짐들 배에 던지듯이 때려넣고 급하게 노를 저어서 거기서 나왔다는데요. 나오면서도 그 바람 소리, 그게 계속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섬에서 멀어지는데도 그 바람이 자기를 계속 따라오듯이, 그렇게 따라오면서 울듯이. 그리고 그 섬, 나중에 다른 낚시꾼들이 거기서 여자 사체를 발견했거든요. 그건 제 주변 낚시하는 그 지역 낚시꾼들도 아는 얘긴데요. 그런데 그때 발견된 그 여자, 입은 옷 색이 밝은 회색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동생이 그 섬에 들어가서 그 여자를 본 날짜보다 그 여자 사망 추정일이 한참 앞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소문이 돌 때 말이죠. 동생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자기가 본 여자가 그때 발견된 여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귀신이 된 그 여자를 봤던 거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바람 소리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하기엔 지나칠 정도로 여자의 흐느끼는 울음소리와 같았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특히 여자 혼자서 그 시간에 배를 타고 그 섬에 들어왔다가 나갈 가능성은 더 낮은 거고, 그것도 소리 하나 없이. 그래서 귀신이라면 콧방귀부터 끼던 친구였는데 그 뒤부턴 혼자 밤낚시를 못할 것 같다면서 배부터 중고로 올린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생은 지금까지도 절대 혼자서는 밤낚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어디가 됐든 말이죠. 낚시꾼에게 드는 낚시터 괴담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어요. 바람소리가 왠지 사람이 우는 소리처럼 들릴 때. 그런데 제 경우엔 그게 그냥 그런 느낌이지,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잠시뿐이었고요. 그런데 사연자는 지나칠 정도로 여자가 우는 소리와도 같았더라. 그것도 배를 타고 섬에서 나올 때 계속 바람이 부는데 그것조차 여자가 우는 소리로 들린다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인어전설, 그것도 이거 비슷한 이유로 선원들이 그렇게 착각했을 수도 있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거든요. 어쨌든 그날 있었던 사연자의 경험, 눈에 보인 것이든 귀에 들린 것이든 사연자 심리 상태에 따른 착각이었을까요? 아님 진짜 무언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